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말 너무 익숙하죠? 의사도 주변 사람도 TV에서도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 운동이나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관절이 아프고 근육통은 계속되고 한 달이 지나도 몸은 안 가벼워지고 오히려 피곤함만 더 쌓이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어깨처럼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 부위는 운동 방법 하나만 잘못 잡아도 수개월 이상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뻐근함이나 근육통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 퇴행, 디스크,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운동이 왜 해롭다는 건지 대부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따라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을 망치는 운동 5가지를 하나씩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무릎은 우리가 서 있고 걷고 움직일 때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관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관절 안쪽에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들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운동을 하면 무릎은 금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스쿼트나 런지처럼 무릎을 깊게 굽히는 동작은 무게 중심이 살짝만 앞쪽으로 쏠려도 무릎 관절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하면 하중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몰리게 되죠. 그렇다고 이런 동작을 완전히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싶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며 천천히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 많지만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릎 앞쪽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단 오르기보다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처럼 무릎에 충격을 덜 주는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높이기보단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무릎에 충격을 덜 주는 자세로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가나 에어로빅처럼 무릎을 굽히거나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졌다면 당분간 강도를 낮추고 관절 주변 근육을 먼저 키우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운동 습관이 평생의 관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안 돼요가 아니라 지금 내 무릎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서 해보세요가 더 중요한 접근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걷고 앉고 일어나는 거의 모든 동작에 허리 근육과 척추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해도 통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재발도 쉽게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좋다고 믿고 하는 몇 가지 운동이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들도 얇아지기 때문에 운동 선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에 가장 좋지 않은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복근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겉보기엔 복부에 자극을 주는 좋은 운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보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버티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복부보다 허리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깔기 없이 딱딱한 곳에서 하면 척추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리가 배로 들어갑니다. 이 동작을 하려면
반드시 요추 부위에 쿠션을 대거나 요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예전 군대식 운동이긴 하지만 지금도 복부 강화 운동으로 자주 추천되죠. 하지만 이 운동은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복근뿐 아니라 허리 굴곡근이 같이 작용하면서 척추에 과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반동을 주거나 목과 어깨에 힘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복부 근육 강화는커녕 허리와 목, 어깨를 다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복근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플랭크 같은 정적인 코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플랭크는 몸 전체의 중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복부와 허리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허리 강화에 좋다고 알려진 데드리프트나 백 익스텐션 같은 근력 운동도 자세가 조금만 틀어지면 허리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초보자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무리하게 따라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스탠딩 백 익스텐션처럼 자극을 줄이고 자세를 유지하기 쉬운 방식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스트레칭 동작 중 척추를 뒤로 꺾는 자세입니다. 요가나 체조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은 허리 디스크가 약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아래쪽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꺾다 보면 디스크 사이가 눌리게 되고 그게 점점 누적되면 신경이 눌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고 싶다면 첫째,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적 운동. 둘째, 무리한 꺾기보다는 안정적인 척추 유지. 셋째,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와 정리 운동.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은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바꾸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상체 근력 운동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팔 근육이 붙고 어깨 라인이 살아나면 보기에도 좋고 자세도 더 곧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상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과 어깨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어깨에 으쓱 올리기 습관입니다. 팔 운동이나 어깨 운동을 할 때 팔을 들면서 어깨까지 같이 으쓱하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승모근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목 뒤쪽이 뻣뻣해지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습관이 굳어지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어깨가 늘 올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도 방해가 되고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가 턱을 앞으로 내밀고 하는 동작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들고 운동을 할 때 몸은 힘을 주면서도 턱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목 근육에 불균형이 생기고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거북목 증상은 물론 팔저림이나 어깨의 결림 같은 문제도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가 너무 앞으로 말려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게 되면 흉곽이 좁아지고 어깨 관절의 움직임도 제한됩니다. 이런 자세는 오히려 근육을 단련시키기보다는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고 회전근개 같은 어깨의 내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상체 운동은 무게보다 자세와 범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깨나 목이 자주 결리시는 분들 중에는 운동을 통해 개선하려다가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을 들 때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거울을 보고 어깨선이 움직이지 않는지 체크하며 진행하세요. 둘째, 턱은 살짝 당기고 척추는 곧게 세운 상태를 유지해야 목과 어깨가 바르게 정렬됩니다.
셋째, 처음부터 무게에 욕심내지 말고 정확한 자세로 10회 이하의 적은 횟수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 전후로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깨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관리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전에 관절과 자세를 먼저 보호하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도 아무거나 막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줄넘기나 과도한 속도의 러닝머신 달리기는 관절에 충격을 계속 주는 운동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붓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빠른 템포의 에어로빅이나 높은 강도의 스피닝 자전거처럼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다가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유산소 운동은 근육까지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은 줄었는데 근육이 빠져서 기운이 없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어떤 유산소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른 자세로 걷기입니다. 평지를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무릎에 부담 없이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이나 수중 걷기도 아주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은 골고루 쓰게 됩니다. 실내용 자전거도 바른 자세로 천천히 탄다면 괜찮습니다. 단,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안장의 높이를 너무 낮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어떤지를 잘 살피는 겁니다. 운동 후에 통증이 2,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숨이 찰 정도로 힘들었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 하는 거지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만 잘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건 오히려 평소 자세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자세들이 관절, 근육, 심지어 혈액순환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흔한 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자세입니다. TV를 보거나 식사를 할 때 자세히 보면 몸이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척추가 비틀어지고 골반 높이가 달라지며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입니다. 무심코 편하니까 꼬게 되지만 이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척추에도 부하를 줍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리 혈액순환까지 방해되어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턱이 앞으로 빠진 채로 몇 분, 몇 시간씩 유지되다 보면 목뼈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거북목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에 통증이 자주 오거나 어깨가 자주 뻐근하신 분들은 자세 점검 꼭 필요합니다. 심지어 누워서 TV 보는 자세도 문제입니다. 머리를 높이 받치고 고개를 꺾은 채 장시간 TV를 보면
목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자는 동안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는 세운 채 양발을 바닥에 나란히 두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핸드폰이나 책은 눈높이에 최대한 가깝게 들어주는 게 좋고 턱은 당기고 목을 펴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셋째, 3, 4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매일 어떻게 쓰고 있느냐입니다. 하루 중 몇 분만 운동하고 나머지를 잘못된 자세로 보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세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누구나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운동만 하기보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게 되죠. 근력 운동에 유산소, 스트레칭까지 다양하게 조합해서 하면 몸에 더 좋을 것 같고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거운 근력 운동 직후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나 런지처럼 하체 근육을 쓴 직후에 계단 오르기나 빠른 러닝머신을 바로 하게 되면 근육에 쌓인 피로가 풀릴 틈도 없이 무릎과 발목 관절에 2배 이상의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관절 손상이나 염증이 생기기 쉽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또한 빈속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까지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손상되고 운동 후에 기력이 확 떨어지거나 어지러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 조합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후 회복을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운동 전에 가벼운 동적 스트레칭이 몸의 긴장을 풀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같은 부위를 이틀 연속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상체를 했는데 오늘 또 어깨나 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은 자극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회복도 운동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하루는 유산소 위주, 하루는 근력 운동 위주로 나눠서 무리하지 않게 번갈아가며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또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충분히 쉬는 루틴을 만들어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많이 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섞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 조합이 내 몸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운동이 몸에 해로운지 알아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떤 운동이 내 몸에 가장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장비도 화려한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내 몸에 맞는 운동. 이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가장 기본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혈액순환과 심폐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빠르지 않더라도 리듬감 있게 걸어야 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운동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기구 없이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푸시업하기, 물병 들고 팔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이걸 방치하면 낙상 위험, 관절 통증, 당뇨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육 자극은 매일 10분이라도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눈 감고 균형 잡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넘어짐을 예방하고 뇌와 신경계에도 자극을 줍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런 소소한 운동 하나하나가 삶의 질과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기, 잠들기 전 가볍게 목과 허리 돌리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 이런 습관들이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통증도 예방해 줍니다. 요가나 태극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루 빠졌네, 이제 다 끝이야, 이런 생각보다 내 몸이 오늘 좀 쉬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지만 기분 좋게 하는 운동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요약하자면 과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몸을 바꾸는 가장 건강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결국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였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동작, 오히려 관절을 망치고 근육을 손상시키는 방식이라면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몸에 부담만 더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들 때 내가 너무 안 움직여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내 몸에 맞는 방식인지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운동은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도 억지로 스쿼트를 하고 어깨가 아픈데도 팔을 무리하게 돌리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운동은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고 무리 없고 오래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습관들, 사실은 건강을 망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는 행동 하나가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